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일단 요즘에 지금 마그네슘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좀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루틴을 하고, 만약 컨디션이 괜찮으면 오늘 한번 공복 운동을 한번 해볼까. 공복 운동을 하면 기분이 엄청 좋아지니까 공복 중량 운동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컨디션 봐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드마일런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책장을 오늘 좀 저녁에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드마일런의 The Power of More, 한 번 더의 힘.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조금 중요한 부분 읽다가 했는데 좀 한 번 더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여기에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뭔가 조금 예시 같은 것도 읽고 싶고, 좀 제가 목차를 보면서 읽고 싶은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은 되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정체성 전환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모두가 여기서 끝날 때 한 번 더 하라. 나는 나다? 와우. 올바른 씨앗을 심어라. 감정의 DNA 이해하기. 감정을 다스리는 네 가지. 환대하라. 나를 찾아오는 감정들을. 지금 이렇게 좀 너무 안정적이다 못해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기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좀 약간 이렇게 감정이 설레이는 좀 업이 되어 있는 건데, 핵심 그룹의 오디션 전략? 한 번 더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라. 관역 안의 원들을 점검하라. 내는 언제나 친밀함을 원한다. 그쵸? 오케이. 한 번 더 불가능한 걸 추구하라. 생각이 실행을 규정한다. 불가능과 가능은 한 걸음 차이. 문제거리와 도전, 과제의 차이. 불편한 관계를 모색하라. 침착하게 기뻐하고 침착하게. 당신의 한 번 더가 당신의 첫마디를 이긴다. 큰 꿈을 알려주어라. 탤런트를 발견하라. 한 번 더 스코어해야 할 6가지 욕구. 갑자기 눈이 아프죠? 불을 켜야 되나? 눈이 불편해요.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지금 날씨가 마지막 인디안 서머라고 어제 기억이 안 났어. 됐어요. 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인디안 서머. 마지막 여름에 가기 전 지금 한여름이에요. 지금 거의 96도라고 하니까 너무 더워서 제가 불을 켜지 않았는데, 확실히 불이 어두운 상황에서 전자책을 보게 되니까 그 스크린 프로텍터가 있어도 눈에 자극이 오네요. 오케이. 눈이 진짜 훨씬 편안해졌어요. 여러분, 밝은 데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눈 아파. 그래서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정체성 전환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모두가 여기서 끝날 때 정체성, 나라는 사람 한 번 더 하라. 이렇게 No, oh my gosh. 정체성은 유아기에 형성된다. 정체성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제가 이걸 읽지 않았나요? 목적을 이끄는 삶.
모두가 여기서 끝날 때 한 번 더 하라. 나는 나다. 전환의 핵심 요소가 타의 부정을 불허하는 믿음이고 목적을 이끄는 삶이다. 새로운 연대 교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오늘 진짜 기분이 조금, 이 기분이 뭔지 모르겠네요. 책을 잘 못 읽겠어요. 한 번 더 매트릭스를 가동하라. 당신의 매트릭스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올바른 씨앗을 심어라. 확증 편향에 강력한 힘을 누려라. 시간관리 5대 원칙. 감정을 다스리는 4가지 지혜. 감정. 명상하고 균형을 찾고 흥분을 유발하는 자극제를 확인을 하고 생각의 방식을 대담하게 바꿔라. 한 번 더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라. 내는 언제나 친밀함을 향한다. 오케이. 매일 더 한 번 더 꿈꾸어라. 자, 꿈을 꾸는 거. 믿는 거죠. 아이들은 꿈을 꿉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호기심과 상상력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세계로 들어가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살아온 이 역사, 나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과 꿈,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 생각이 원인이고 삶은 그로 인한 결과일 뿐이니 이 상상력과 꿈, 잠시 책장을 덮고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력과 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 꿈을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것은 한 번 더 습관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 번 더의 습관, 행복과 성공, 생산성을 위해서는 상상력과 꿈, 비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상상력, 꿈, 비전을 만들어내는 습관이 바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재발견하고 한 번 더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 기억, 네거티브.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각오로 편입됩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번 더 나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새로운 상상력과 꿈, 비전을 창조해냅니다. 당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이란 단어 자체에 엄청난 생소함을 느낍니다. 아닌데? 이 상상력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잖아요. 내 생각과 상상력. 꿈을 꾸는 것은 공짜입니다. 꿈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선물을 기꺼이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을 어린아이 유치한 장난으로 여긴다. 오케이. 당신의 꿈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나요? 우리의 뇌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끔찍하게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과거로 돌아가는 거, 미래로 가는 것도 좋아해요. 쓸데없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쓸데없는 걱정, 일어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걱정. 이 뇌가 참, 본능적으로 살면 사람이 진짜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말을 들었거든요. 자신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명확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뇌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야말로 친숙한 것들로 가득 차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 상처투성이의 과거를 이용해 새로운 상처투성이의 미래의 비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전한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과자 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더 나은 삶을 사는 전략은 과거가 아니라 꿈의 세계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싸울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우리는 성장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년 시절보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왜 우리는 오래된 습관을 떠나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 한 번의 질문. 이 책을 거의 다 읽었나 봐요. 오케이. 삶을 바꾸는 한 번의 질문들. 첫 번째,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를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자녀가 없어요. 세 번째, 친구들이 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걸 표시하는 것. 오케이. 두려움이 사라진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답을 얻은 그 사람은 삶의 곳곳에 보석처럼 숨겨진 기회와 선물처럼 뿌려진 지혜들을 타인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해냅니다. 때로 그 기회와 선물은 지금까지 당신의 생각과 태도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지켜온 삶을 일정 부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회와 선물이 고착화된 삶에서 당신을 구해낸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많은 답을 이미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껏 최선의 답이 아니라 쉽고 익숙한 답을 선택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행복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잠을 잘 자야 되고 체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몸을 만들려면 운동을 해러 가야 된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그걸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가는 것도 그리고 식단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쉽고 익숙한 답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안 하던 대로 안 가고 그냥 유튜브 보고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언제나 선택하기 어려운 답이 최선의 답이고 최선의 답이 우리의 삶을 성장시킵니다. 어려운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즐겁게 할 수 있는 답? 근데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 처음이 어려웠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을 처음에 생각해보면 어려웠나? 어렵지는 않았고 긴장되지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려운 걸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평균적인 삶에 머무르면서 조금씩 추락하는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당신의 인생 철학이 새로운 미래로 또 부정적입니다. 더 많은 답을 찾아내십시오. 인내심을 친구로 삼아 모든 답을 검토하고 언제나 한 번 더 답을 찾아내십시오. 가장 큰 선물은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한 길로만 다닙니다. 수십 년간 아침 9시 어김없이 통근 열차를 타고 한 번 더 크고 올바른 질문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오케이. 재밌는데 자꾸 너무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 고통스럽다, 힘들다. 재밌는데? 언젠가는 목표에 이를지도 모르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모든 단계가 그 자체로 목표인 동시에 목표를 이루는 단계여야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었네요.
오케이.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얻는 법? 나는 매년 내 목표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선별해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회복, 탄력성, 배려, 사랑, 감사, 빈틈없는 철저한 준비 등등의 단어를 올해의 전략 키워드로 선정한 다음 그 단어에 걸맞은 대상을 향해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 단어들은 매 순간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내가 가야 할 길에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1년 내내 이 단어들을 힘겨울 때보다 즐겁고 행복할 때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쵸? 절정의 상태에서 이 단어들에서 탄생한 목표를 떠올리면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일정 부분이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성탄 전야 어린아이가 됩니다. 받고 싶은 모든 선물 목록을 만듭니다. 목록 작성에는 4분 정도 걸립니다. 편집 같은 것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써내려갑니다. 크고 작은 내 모든 욕망을 쏟아냄으로써 내 머릿속을 깨끗하게 비워냅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일어나 이리저리 서성입니다. 그리고 내 피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절정 상태에 머무른 채 내면에서 거세게 흐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일단 단일한 주요 목록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설정된 목표가 고정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작업을 합니다. 혈액이 도는 느낌, 이게 참 좋아요. 설득력 있는 이유가 생긴 것을 확인한 뒤 나는 특별한 목표를 세웠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깊은 검토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의 조각들을 전면에 내세울 때 뇌는 최고의 효율로 가동합니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 따라서 나는 몸매를 좀 더 가다듬으면 한결 나을 거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난 내가 바라는 정확한 허리둘레 치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몇 킬로그램을 뺄 것인지, 혈압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감소시킬 것인지 등등에 집중합니다. 막연한 생각은 늘 막연한 결과를 낳습니다. 구체적이 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유능한 사업가라면 올해 매출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돈을 벌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큰돈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100만 달러를 버는 사람입니다. 목표의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도 목표를 이루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30살이라는 마감 시한을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현 가능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난 후에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난 후에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동업자가 될 수도 있고 유년 시절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목표를 그들과 명확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당신에게 필요한 객관적 평가자, 지혜로운 코치, 열렬한 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가 봅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내 목표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청각이 과세할 때 목표의 반복은 큰 효과를 얻습니다. 사실을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 작업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드림보드나 사진을 이용합니다. 욕실 거울이나 자동차 안에 목표를 써 붙여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사진, 말로 얘기, 소리로 들으면서
듣는 거, 청각적으로 듣는 것과, 그리고 사진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글씨도 다 적어 놓고 있고요. 맞아요. 다 이용하고 있었네요, 저도. 욕실 거울이나 자동차 안, 다 이용하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특정한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처럼 행동하라고 주문하는데, 내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같은 행동을 거짓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았는데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어떻게 외친다는 말입니까? 저는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몸에서 다른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내 몸 자체가, 그리고 나의 움직임 자체가 다르게 느껴지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대신 나는 매일의 기도에 내 목표를 포함시킵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서 목표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훌륭한 성과를 보여줍니다. 목표의 반복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쉽다. 맞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루틴 할 때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렌즈를 끼고 했어야 했는데, 그쵸? 눈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렌즈 끼고 바로 책 읽을게요. 이렇게 불편감이 있지 않게. 알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안경 끼고 해보고 싶었는데, 목표의 반복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나는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목표를 반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상하게 운동을 갔다 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해야 될 일은 운동하러 가기 전에 다 끝내야 됩니다.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반복은 망상체 활성기인 라스를 가동하기도 합니다. 반복. 라스, 뉴로플라스티시티 말고 이제 뇌 가소성 말고 라스로 또 설명을 하시네요. 라스는 RAS입니다. 망상체 활성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골라서 인식하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걸러내는 정신의 근육 같은 것입니다. 라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똑같아요, 사실. 즉 실현 불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내 자신에게 주입합니다. 그쵸? 이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쉽지 않았는데 매일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이 좀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은 성공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내면에서 꺼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의 긍정적인 뼈대를 이룹니다. 나의 뇌는 내가 스스로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때 최대 이익을 가져다주는 해결책을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작게 실천을 해봄으로써 점점 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습관을 가진 나는 남들이 10번 반복할 때 11번의 반복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반복, 결국은 또 반복이죠.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마음의 생각 창고를 남들보다 한 뼘 더 넓힙니다.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자신감과 기대가 믿음을 갖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설득력 넘치는 이유를 찾아내고 한 번 더 도움이 되어줄 코치와 멘토, 안내자를 찾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한 번 더가 모여 실행 불가능한 목표를 실행 가능한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는 거. 한 번 더의 습관을 가진 나는 남들이 10번 반복할 때 11번의 반복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마음의 생각 창고를 남들보다 한 뼘 더 넓힙니다.
저는 이 부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 이 남과 지금 비교할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내가 하나의 루틴을 더 추가했는가? 또 루틴을 해가면서 어제의 나보다 실력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장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남들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질문하고 한 번 더 자신감과 기대감, 믿음을 갖습니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설득력 넘치는 이유를 찾아내고 한 명 더 도움이 되어줄 코치와 멘토, 아내자를 찾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단 한 번 더가 모여서 실행 불가능한 목표를 실행 가능한 공간으로 옮겨 놓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떠나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 가운데 우리의 내적 기준에 따라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에 대한 평가, 나에 대한 생각, 그쵸? 나의 자존감이죠, 결국은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전하자면 당신은 당신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목표 달성이 실패하더라도 기준에 대한 통제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그 실패를 더 큰 성공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양하게도 목표와 기준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촘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촘촘하게 맞물려 있다, 이거 좋아하나요? intertwined. 촘촘하게 맞물려 있다,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 목표를 이룰 확실한 가능성을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준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목표와 기준의 차이. 흔히 목표와 기준을 혼용합니다. 목표, 내가 되고자 하는 그 미래의 나의 모습, 기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일 해야 되는 습관? 루틴? 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이 둘은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목표와 기준과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기준의 역할과 그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와 기준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해요. 목표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의 목표는 생각에서 비롯되고 목표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는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저 지금 목표가 딱 명확하게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뇌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고 그저 덧없는 생각으로 흘러가기도 한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으로서 기준을 만들어낸다. 제 말이 맞았어요. 기준, 루틴이라고 했잖아요. 실천, 매일 하는 습관, 루틴.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결론적으로 뭐냐면 목표는 제가 원하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행하는 지금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루틴을 말했었는데 이때는 참 책을 읽는 게 제일 재밌는 게 그 다음 내용을 내가 예측해서 맞추었을 때 엄청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래서 즉 기준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취의 표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기준이 루틴이에요. 매일 해나가는 이 루틴들. 기준은 목표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행동들입니다. 목표는 당신의 기준에 접근하는 방법과 전략들의 부산물, 즉 부차적인 결과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뒷받침되지 않는 목표는 공허하고 쓸모가 없다. 제가 목표를 두 가지를 정해놓고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기준이라는 거 매일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매일 하고 있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고 있는 이 루틴들이 없으면 공허하고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 이 모든 것들도 사실 실천력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론다본 같은 경우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게 생각만 하는 거였고 실천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드마일런님께서는 목표라고 하는 거 결국은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의 힘, 생각, 나의 상상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실천력을 기준으로 단어를 정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검토하고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더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뭔가 하나 더의 루틴을 그리고 조금 더 기술을 향상시켜서 그 루틴을 향상시키면서 어느샌가 익숙해졌을 때 또 하나 더 추가하는 거 이걸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는 우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건 통제 영역과 통제 불가 영역이 어떤 것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최고들에게는 최고의 기준이 있습니다. 시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당신은 최근에 평균 월 매출액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매달 당신이 가져다주는 순이익에 만족하는가? 지금처럼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가? 일을 할 때 지금처럼의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는가? 저는 이걸 시범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처럼만 행복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는가? 지금도 행복해요.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 나는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게 경제적인 부분이든 개인적인 저의 내적 성장이든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 일을 할 때 지금처럼의 열정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는가? 지금처럼 열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성장해 갈 것이다. 계속 그냥 그 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계속 똑같이 익숙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자극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유스트레스처럼 약간의 좋은 자극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그것이 강해서 나쁜 자극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용을 지키면서 하는 거.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예스라면 당신은 앞으로도 그것들을 계속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이든 인간관계이든 건강이든 간에 현재 당신이 얻고 있는 그 결과를 변명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신의 결심뿐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향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이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뭔가를 기꺼이 허용할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이 글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십시오.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겠다는 그 목표는 현재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당신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의 달성 여부는 허용의 한계치가 결정합니다. 한계점을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 이거죠. 우리는 실패나 좌절의 느낌을 경험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실패? 경험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패나 좌절의 느낌을 경험한 까닭은 간단하다. 기준이 낮은데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기준은 너무 낮은데 목표는 공허하게 보일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준,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행동들, 이것은 별로 없는데 그 목표 자체는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 공허하게 보일 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으면 타인은 당신에게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절대 허용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어집니다. 근데 공허하게 보일 만큼 높은 목표를 믿고 믿음을 넘어서 알게 될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매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당신의 기준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타인에게 당신의 기준을 명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당신은 늘 상처받고 목표 달성에 계속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것으로 될까라는 의심이 있지만 의심 없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무조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넘어선 아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 명심할 것은 높은 기준을 갖지 않으면 높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 어쨌든 높은 기준을 바로 가질 수는 없어요. 조금씩 매일 하면서 성장시키고 추가시켜가는 그 기준. 왜냐면은 지금 에드 마일러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하루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실천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낮은 기준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지금 현재 상태가 어쩐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상호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케이, 당신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우는 결코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갑자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정의되어야 하고 상호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대우는 결코 허용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나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업상의 관계, 혹은 당신의 인생에 등장하는 그 누구라도 관계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당신의 자존감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려면, 인생이 성장하려면 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인간, 내가 만나는 사람. 저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지 알려고 하는 건 항상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거,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거, 내가 매일 대화하는 사람, 만나는 사람, 제가 좀 성장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떠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누구나 다니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회사, 언제나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최고의 스포츠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나요? 바로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그 조직은 최대 성과를 올리지 못합니다. 현재 독점적 지위에 있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 기준이 상여 조정되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당신이 사업가라면 높은 기준을 직원들과 분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그들이 망설임 없이 회사의 높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당신이 사업가라면 높은 기준을 가진 직원들과 분명하게 공유해야 한다. 그들이 망설임 없이 회사의 높은 기준을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특정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당신의 회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한 번 더 상호작용을 점검하라.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업가라기보다 인간관계, 내가 원하는, 내가 미래 생각하는 나의 미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 성장시키면서, 근데 사실은 나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사람을 만나면서 뭐 멘토를 만나고, 항상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성공하신 현자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인간관계 사냥꾼처럼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된다.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모에는 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기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상태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전 이런 식으로, 네,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상호작용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삶을 규정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쵸? 이 기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신의 기준은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부모와 친구, 가족, 소셜미디어, 뉴스미디어, 당신이 읽은 책을 반영합니다. 나의 기준, 맞아요. 즉, 당신의 기준은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대상에게서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건. 당신이 운동선수라면? 오케이. 매일 한 번 더 현재 당신과 교감하고 작용하는 대상들을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나와 교감하고 작용하는 대상들을 점검할 기회. 나는 누구와 교감하고 있는가? 누구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눈에 담는 거. 지금 오늘 현재 내가 눈에 담는 것이 나의 현재를 결정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기준은 타인의 조언과 경험, 노하우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눈에 담는 거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영상들,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인데, 얼마나 신중하게 봐야 될지, 얼마나 신중하게 내 눈에 담아야 할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기준은 타인의 조언과 경험, 노하우로부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이유도 이 책에서 당신의 기준을 높여 단 한 줄의 지혜와 조언이라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맞아요. 그건 맞죠.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독서노트를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현명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현명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기준이 되고 정체성의 바탕이 되어줍니다. 맞아요. 한 번 더 상호작용을 점검하면 좋은 관계를, 그르치는 경솔한 판단과 행동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는 관계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는 관계들에 대한 분명한 정리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어쩔 때는 외로움이라는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연을 계속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상호작용을 점검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높고 강한 믿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상호작용을 점검하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높고 강한 믿음을 선물할 수 있다. 당신의 뇌를 믹서기로 생각하라. 무서워요. 믹서기? No. 무서운데? 왜 믹서기야? 익숙하지 않은 낯선 생각에 기꺼이 노출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그 생각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 모든 조언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생각들을 혼합합니다. 낯선 생각에 노출되는 동안 당신은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개념과 아이디어들을 정면으로 거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에는 당신의 뇌가 시간을 두고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 속 뇌의 활동이 당신의 사고 방식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더 높고 발전된 기준으로 이끄는 사고 방식을 당신에게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많이 익숙해졌는데 제가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도 참 익숙하지 않고 낯선 생각들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계속 생각하다 보면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잖아요. 뇌의 가소성 어쩔 수 없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반복에 의해서.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시달립니다. 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강력한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케이. 매일 한 번 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의식적으로 외치십시오. 나는 나만의 독창적인 기준을 활용해 내게 가치 있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쏟아지는 정보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쵸? 쏟아지는 정보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떤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게으름의 결과일 뿐입니다. 게으름이라기보다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지는 대로 사는 것.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이 아닌가? 살아가지는 대로 사는 것에 대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게으름이네요. 게으름의 결과. 당신이 게을러서 접촉하는 사람과 장소, 집단, 미디어의 기준에 당신을 맞춘다면 모든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 데 그칠 것이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적이라서 하지 않도록 할게요. 굳이 독서 노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더 높은 기준을 향해 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의 죄송해요. 당신은 지금의 연봉에 만족하는가? 어쩌면 당신은 지금 3년간 연봉? 제가 조금 영어 발음 때문에 딕션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좀 명확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연봉 7만 5천 달러를 받는 직장에 매여 있다. 그 어떤 기준을 세우고 행동을 짜든 간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준은 정확하고 구체적일 때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강력해집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까지 훈련해야 해 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현재 삶이 만족스럽지만 감흥이 별로 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면 한 번 더 당신의 기준을 점검해 봐야 한다. 나는 지금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있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당신에게 챔피언 반지를
선물할 것이다. 하나 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었는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당신의 오해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뭔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렬하고 더 구체적일수록 더 높은 기준을 향해 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성공의 제1법칙입니다. 달성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해라. 세분화하고 있죠. 이렇게 조금 더 어제보다 조금 더 기술을 넓혀서 이제 루틴을 하는 거, 제 루틴을 실천하는 거요. 자신에게 정직한 거. 네. 일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목표 아니에요. 목표와 기준은 지금 이것 또한 제가 세분하게 저희 실력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표와 기준은 언제든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마무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게으름 속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 이를 박차고 나와 한 걸음 땐 사람의 것입니다. 통찰력 있는 사업 멘토를 구합니다. 동기부여에 관련된 오디오북과 팟캐스트를 꾸준히 청취합니다. 책을 읽고 오디오북, 팟캐스트를 하고 있죠.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의 조언과 생각, 행동을 재점검하십시오. 그들에게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걸러내십시오. 그 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늘 절정의 상태에 올라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 느낌이 있어요. 영상 시청은 뇌의 자극을 한껏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뇌는 더 유연하고 더 강화된 학습 방안을 만들어냅니다. 영상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완벽하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선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할 뿐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매력적인 것입니다. 완벽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충동일 뿐입니다. 걱정에 목숨 걸지 마라. 근면하고 철저한 태도로 갖추면 충분합니다. 단 절대 스스로 과신하거나 자연치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먼저 만족시켜라. 오케이. 이 질문을 통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 다짐을 새롭게 스스로에게 각성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살겠다. 당연하죠. 타협 추종을 불허하는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너 자신과만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이제 독서를 해볼게요. 눈도 피곤하고 더 높은 기준. 오늘 영어 부분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이린님, 오늘도 선다고 쓰겠어요.